컴포넌트의 사전적 의미는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될 디자인 에셋 또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피그마의 컴포넌트 기능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앞에 두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컴포넌트는 바로 이 카드 UI입니다. 커맨드 키를 누르고 카드의 이미지 영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왼쪽 레이어 패널에서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바깥쪽 레이어 카드 UI 에셋을 선택을 합니다. 카드 UI 이름 앞에 있는 마름모꼴 형태의 아이콘을 기억하시고 오른쪽 디자인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택된 레이어의 속성이 인스턴스라고 표시가 되고 그 밑에 인스턴스의 컴포넌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링크 Go to Main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인스턴스의 원본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인 컴포넌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인스턴스와 달리 다음 형태의 아이콘이 레이어 이름 앞에 표시가 됩니다. 즉, 이 아이콘 표시를 통해서 이 에셋이 컴포넌트인지 인스턴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컴포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Shift 옵션 키를 누르고 밑으로 드래그하여 컴포넌트를 복사했습니다. 복사된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다시 레이어 패널을 확인해 보니 레이어 이름 앞에 인스턴스 아이콘이 보입니다. 즉, 인스턴스란 컴포넌트를 복제한 에셋입니다. 메인 컴포넌트 에셋에 시간을 표시한 레이어를 찾아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마우스로 이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움직이면 오른쪽 화면에서도 같은 부분이 움직입니다. 프로필 이미지를 선택하고 밑으로 드래그하여 카드 UI 컴포넌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정렬을 수정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들에 대하여 컴포넌트 기능을 활용하면 수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댓글에 남긴 공식 블로그에 접속하신 후 컴포넌트 개념을 검색하시면 제가 미리 정리해둔 보충 자료 포스팅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컴포넌트를 제작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에 대한 보충 자료 또한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있는 아이콘 하나를 선택하고 탑 메뉴바에 있는 컴포넌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아이콘 에셋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를 클릭한 다음 컴포넌트로 생성을 했습니다.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단축키는 옵션 커맨드 K입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아이콘을 컴포넌트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아이콘 에셋들을 모두 선택을 한 다음 툴바 정중앙에 컴포넌트 아이콘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Create Multiple Component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에셋들을 짧은 시간에 컴포넌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셋 패널의 컴포넌트들은 사용자가 설정한 네이밍을 기준으로 컴포넌트들이 분류가 됩니다. 이 로컬 컴포넌트들은 피그마의 팀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른 파일로도 에셋 패널을 통해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이밍과 관련하여 중요한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 몇 아이콘의 네이밍을 일부러 틀리게 분류했었습니다. 즉, 아웃라인드 성격의 아이콘이 투톤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메인 컴포넌트를 찾습니다. 이번엔 단축키 커맨드 R을 클릭하여 해당 에셋의 레이어의 이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에셋 패널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이콘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 끝에 아이콘을 선택하여 아이콘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간 다음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콘의 배경 컬러를 지우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스트로크의 두께를 2픽셀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여 로컬 컬러 중 아이콘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에디트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여 로컬 컬러의 투명도를 이름과 동일하게 54%로 변경을 해볼 겁니다. 그 결과 이 아이콘 컬러와 연결된 아이콘 에셋들의 컬러가 모두 일괄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에셋 패널에서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단축키 옵션키를 누른 채 아이콘을 선택하고 이를 드래그하여 첫 번째 아이콘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로 이동하여 해당 아이콘의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컴포넌트를 복사한 아이콘의 경우 마름 목골 형태의 아이콘이 앞에 표시가 됩니다.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왼쪽 레이어 패널에서 안쪽에 있는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디태치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여 로컬 스타일을 해제했습니다. 그 다음 배경 컬러의 투명도를 10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즉, 인스턴스는 원본 에셋인 컴포넌트의 속성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예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여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아이콘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복사하고 수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같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투톤 스타일의 홈 아이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의 에셋 패널을 활용해서 아이콘을 수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셋 패널에서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편집 화면으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콘을 드래그한 다음 단축키 옵션키를 누르고 수합하고자 하는 에셋 바로 위로 마우스를 호버합니다. 그리고 이 수합 가이드선이 보이는 타이밍에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손을 뗍니다. 다시 아웃라인드 아이콘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옵션 키를 누르고 가이드선이 보일 때 아이콘을 수합합니다. 화면처럼 컴포넌트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왼쪽 에셋 패널에서 키워드를 검색하여 원하는 에셋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이라고 입력을 하면 관련 아이콘을 여기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카드 UI를 선택하고 오른쪽 컴포넌트 디스크립션 영역에 한글로 카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포넌트의 네이밍은 영문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 컴포넌트에 대한 주석을 이곳에 입력하여 에셋을 관리합니다. 다시 X 버튼을 클릭하고 카드를 입력하면 해당 에셋이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셋 패널의 팀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탭에서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오늘의 날짜 8월 31일 컴포넌트 내보내기라고 버전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현 파일의 로컬 스타일과 컴포넌트 목록이 이곳에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을 마치고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퍼블리싱이 완료되었으면 새로운 파일을 엽니다. 드래프트를 클릭하고 파일의 위치를 드래프트에서 내 프로젝트 폴더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무브 버튼을 클릭하여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의 이름을 팀 라이브러리 테스트라고 변경합니다. 그 다음 다시 에셋 패널로 가서 팀 라이브러리 버튼을 선택하고 앞에서 내보냈던 라이브러리를 찾아 스위치 버튼을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해당 라이브러리의 컴포넌트들이
왼쪽 에셋 패널에 모두 표시가 됩니다. 만약 스위치를 비활성화시키면 컴포넌트의 연결이 바로 해제가 됩니다. 다시 팀 라이브러리를 활성화한 다음 컴포넌트를 불러옵니다. 프레임 단축키 F키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아이폰 11 프로 X를 클릭하여 프레임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프레임에 왼쪽 에셋 패널로부터 스테이터스 바와 바텀 내비게이션을 각각 배치하고 팀 라이브러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그리고 바텀 내비게이션의 홈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액티브 상태의 홈 버튼으로 스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 버튼을 선택한 다음 다시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 Go to Main Component를 클릭하여 원본 파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홈 버튼의 프라이머리 컬러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컬러의 에디트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여 레드에서 블루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에셋 패널로 가서 팀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하고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이곳에 적은 다음 다시 퍼블리시 버튼을 클릭하여 내보내기를 합니다. 퍼블리시가 완료되면 연결된 파일로 다시 이동하고 팀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하거나 오른쪽 하단에 리뷰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업데이트를 합니다. 즉, 팀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파일에서 만든 로컬 스타일과 컴포넌트들을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빠르게 동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팀 라이브러리 기능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컴포넌트 영상을 두 번째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조절이 필요해서 여러 번에 걸쳐 재촬영이 필요했습니다. 부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